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비상교육 입시평가소장 이치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면접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면접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면접에 대한 전형을 좀 이해하고 면접 준비를 잘해서 다가오는 수시에서 면접 전형에서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면접 전형을 살펴보면요. 주로 이제 면접 전형이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대학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접 전형이 좀 달라진 대학들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요. 전체적으로 또 이제 면접 전형이 2025학년도 전체 전형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집 인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면접 전형이 수시와 정시 뭐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근데 주로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있는데 수시의 교과에도 있고 또 말씀드렸던 대로 정시 수능 전형에도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 종합, 또 정시 수능까지 면접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주요 대학도 있고 또 일반 대학이라 하긴 좀 그렇습니다. 주요 대학도 있고 또 다른 대학들도 있는데 이들 대학에서 면접 전형의 방법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제가 정리된 자료를 보시면 주로 이제 대학별로 발표된 모집 요강을 위주로 해서 제가 자료 정리를 했고요. 또 대학별로 발표된 입시 자료가 또 별도로 있는 그 내용들도 좀 정리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목표 대학을 위주로 해서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대입의 면접 전형의 이제 선발 비중인데요. 이 표는 제가 딱 한 장으로 만들었지만 보이는 게 딱 한 장입니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올해 이제 2025학년도에 발표된 수시와 정시 두 개의 모집 시기에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학생부 그리고 또 수능, 면접, 논술, 실기 이렇게 크게 전형 요소별로 나누어진 모집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모집 비중을 수시와 정시 그리고 수시 정시를 모두 합한 전체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면접 전형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좀 알아보려고 따로 별도로 인원 대비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표를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는 여기 이제 보면 수시의 수능은 수능 최저죠. 수능 최저를 활용하는 대학이 한 25% 정도 대학이 난다. 모집 인원이 한 25% 정도가 된다. 전체 모집 인원은 27만 1,481명 중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학생부로 이제 주로 선발하는 것은 42%. 그 다음에 논술로 선발하는 건 44%, 실기 위주는 이제 7% 정도 되는데, 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는 게 면접인데요. 면접으로 선발하는 전형 비중이 27만 1,000명 중에서 22%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한 6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우리 수험생들 보시기 어때요? 많아요? 적을까요? 네. 적지 않습니다. 그죠? 네. 굉장히 많은, 인원을 면접 전형을 통해서 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에서 면접을 본다면은 반드시 목표 대학 위주로 해서 면접을 지금 준비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그 대학의 면접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좀 준비가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면접이 사실 정시 모집에 오면 거의 없는데 정시 모집도 제가 몇 군데 소개를 할 텐데 주로 이제 뭐 의대라든지 아니면은 교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면접이 활용되는 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수시 정시를 다 합해서 보니까 전체 34만 명이 올해 모집 인원인데 이 중에서 대략 6만 명 정도를 면접을 통해서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는 수시 모집에서 특히 면접 전형이 굉장히 많은 비중,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전국 규모의 모집 인원 대비해서 필요하다. 많은 인원이 선발을 한다. 이렇게 좀 비중이 크다. 이런 정도로만 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렸던 대로요. 학생부 수시 모집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먼저 이제 면접 전형하는 대학들이 좀 있는데 그 대학들의 면접 전형에 그
지난해 2024학년도하고 둘이 비교를 해봤더니 변화된 대학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주요 대학 위주로 해서 좀 뽑아봤는데 보시면 자, 먼저 이화여대요. 이화여대 이 대학은 지난해 보니까 모집 인원 전형 방법이 일괄 합산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의 80% 그리고 면접 20 이렇게 해서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바뀌었네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로 먼저 선발을 5배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 5배수를 먼저 선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20%를 반영해서 다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죠. 자, 이게 달라진 게 뭐냐면 지난해까지는 일괄 합산으로 면접 20%를 선발하니까 면접이 일괄 합산이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지원하고 나서 바로 면접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단계별로 바뀌면서부터는 어떻든 내신으로 1단계를 선발을 해야 선발하는데 5배수 안에 들어야만이 내가 가진 면접의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중요한 것은 면접이긴 하나 1단계 내신으로 5배수를 통과하는 게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5배수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아무리 잘하는 면접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면접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지 않은데 지금 보시면은 인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가천대, 가톨릭대, 경인교대, 명지대, 서울교대, 이화여대 이렇게 등등의 대학에서는 단계별로든 아니면은 뭐 일괄 합산이든 간에 주로는 단계별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대 지역 균형은 어떻든 간에 뭐 인성 면접 정도로 합불 정도로 들어가서 원래 다른 학과들은 지역균형에서 다 교과 100이고 면접이 없는데 의예과만 인적성 면접이 있는데 합불 자료로 이제 쓰이는 거잖아요.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보면 경인교대는 여기는 이제 일괄 합산이 있죠. 면접 30% 하는데 그 이외의 대학들은 다 보면 1단계 내신으로 이제 3배수, 5배수, 2배수, 뭐 7배수 이렇게 뽑아놓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는 전형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든 경인교대처럼 바로 일괄 합산해서 면접 30%가 쓰이면 면접 여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다른 단계별 전형에서는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2단계 면접을 쓸 수가 없다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주로 내신 성적으로 1단계를 통과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가톨릭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교대도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좀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이제 그 전형 방법이 좀 바뀐 대학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봤는데 서울시립대는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 1 면접형인데요. 모집 인원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지난해하고. 근데 보시면 1단계 서류로 3배수를 뽑는 건 똑같은데 2단계 면접이 지난해 40이었다가 올해 50으로 좀 높아졌어요. 자, 거의 비슷하게 보면 숭실대학도 인원의 변화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면접이 30에서 올해는 면접이 50으로 면접이 좀 확대됐어요.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접형 전형이 없었어요. 올해 처음 생겼는데 1단계 학생부 종합평가로 5배수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1단계 성적과 함께 2단계 면접 20%를 반영해서 최종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대학별로 이제 면접 전형이 신설된 대학도 있고 또 이제 일부 대학에서는 면접의 반영 비율이 더 높아진 거예요. 면접의 반영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일단 어떤 식으로는 뭐 기본 점수를 주고 갈 수는 있으나 면접이 주로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걸 보면 어떻든 지난해에 비해서는 면접의 영향력이 좀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을 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면접을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부만 가지고 선발하는 대학들도 많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면접을 2단계나 또는 일괄 합산해서 선발하는 대학들이 꽤 많은데요. 뭐 일일이 많은 대학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좀 참고로 해 보시면 주로 이제 면접이 어떻든 그 말씀드렸던 대로 실질 반영 비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면접 비중이 2단계에서 높게 반영되는 대학들이 여기 보시는 대로 가천대학 있죠. 가천대학이 있고 또 고려대학에서 계열 적합 전형도 면접이 2단계에서 50 반영되고요. 또 덕성여대도 보면
2단계에서 면접이 40%로 좀 높은 비중으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보면 주로 1단계에서 서류, 서류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학생부 10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학생부로 1단계 3배수나 또는 4배수나 5배수로 통과를 하게 되면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함께 면접 성적을 플러스해서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이제 뭐 특별히 이제 사이버 국방이라든지 고대 또는 가천대, 가천의학학 등등의 뭐 이렇게 특성화된 뭐 학과라든지 아니면 의대라든지 이런 부분만 이제 보시는 대로 이런 수능 최저 기준이 반영되고요. 나머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 대학들을 보면 여기서도 여전히 이제 동덕여대가 2단계에서 60% 반영하네요. 서울교대도 50% 반영하고 서울대는 일반 전형에서 2단계 면접 구술 50% 반영하고요. 서울시립대도 50%를 반영하네요. 그다음 서울여대도 50%를 반영하고.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은 보면 2단계에서 주로 공교롭게도 이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 이렇게 해서 주로 1단계 통과한 뭐 3배수에서 5배수 정도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단계 70, 면접 30, 뭐 이런 정도로 반영하는 게 거의 스탠더드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보다 면접의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들이 좀 많이 눈에 띈다 해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대학들도 좀 살펴보시면 성균관대 보이시죠? 그리고 성신여대, 그 다음에 세종대 이렇게 보이는데, 자, 숙대부터가 면접이 40, 그 다음에 숭실대도 면접이 50, 그 다음에 연세대도 2단계에서 면접이 40, 이렇게 해서 면접 반영 비중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높은 대학들이 좀 보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데도 아주대에서는 에이스 전형에서는 의학학은 여전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대학들 중에서는 뭐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국외대가 2단계에서 면접 50%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뭐 주로 1단계 70, 면접 30 이런 거보다는 면접 비중이 좀 높은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앞서 보셨던 대로 거의 이 많은 대학들에서 뭐 없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이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이라면 당락은 결국 면접이 모든 걸 이제 좌우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감히 말씀드린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이 면접 준비를 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목표 대학이라든지 또는 내가 노리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뭐 특정 대학의 특정 뭐 학과라면은 그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면접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오늘 제가 전달할 메시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으로 가면요. 정시에서도 여전히 수능 성적인데 수능 성적으로 선발을 하는데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가톨릭대 보니까 의외 보이네요. 여기는 인적성 면접을 5% 반영을 하고요. 대구교대 초등교육도 있는데 면접이 2.9%이고요. 일단 일괄 합산하네요. 그 다음에 아주대도 의학과를 면접 5%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대 체육교육도 보니까 면접 반영하네요. 5%가 있고 청주교대도 보니까 면접이 좀 많습니다. 그죠? 면접 20% 반영하네요. 근데 이제 그 정시 모집에도 반영을 하는데 이 정시 모집은 보셨던 대로 이제 우리가 수시에서 면접 전형 받은 게 주로 이제 30% 정도 2단계에서 반영을 했잖아요. 2단계 30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정시 모집에서는 청주교대가 20 이렇게 크긴 합니다만 나머지 대학들은 보면 주로 수능 성적의 반영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면접의 반영 비중은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시, 정시 모든 모집 시기에서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 학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수시 모집이 더 핵심이다.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 더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주로 이제 의대, 교대에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으로 반영하는 중에서 이제 면접 반영하는 대학들이 앞서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렸는데요. 자, 단계별 전형, 아까는 일괄 합산이었는데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반영하는 대학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 단계별 전형은 지금 보시는 대로요. 여기 뭐 초등교육 있죠. 경인교대입니다. 그다음에 국민대 공간 디자인. 국민대는 예능이 또 일부 더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교대 역시 초등교육이고 서울대 디자인, 시립대 조각, 그다음에 세종대 국방, 그다음에 아주대도 국방, 연대 의예, 연대는 하스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양대 에리카의 국방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특별한 어떤 그 의대나 또는 교대나 또는 특별한 예능 또는 또 국방 등의 요런 좀 일반 학과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뭐 의대든 교대든 아니면 국방이든 뭐 예능이든 재능이든 쪽에 이렇게 이제 그 관련된 학과에서 주로 활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핵심은 수시 모집에서는 1단계 이제 학생부로 통과하는 게 많았잖아요. 물론 교과 전형은 내신이고 1단계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도 있지만 학생부에 비교과도 있습니다만, 자, 1단계 주로 뭐냐면 단계별에서는 다 보시면 쭉 보면 뭐예요? 네, 다 수능입니다. 이제 수능으로 물론 국민대 공간 디자인 학생부 교과가 30 있는 게 보이긴 합니다만, 다 수능으로 1단계에 3배수든 5배수든 4배수든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기가 붙어 있는 면접이든 아니면은 그냥 면접이든 간에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 못지않게 정시에서도 이제 면접이 있긴 합니다만, 정시는 조금 이제 시간이 더 있으니까 좀 유보를 해놓고 우선 수시 모집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대학의 면접 전형인데요. 주로 이제 수시 모집에서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서 제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많은 대학들을 이제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일부 제가 이제 대학을 선별해서 보여드리는데, 우리 수험생들 보시기에 이 대학들이 제가 가려고 하는 목표 대학이 아닌데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것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주로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뭐 이런 점에서 좀 참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인데요. 자,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은 요 밑에 보시는 대로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면접은 이제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 서류 기반 면접이 있고 또 제시문을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 있고 크게 두 길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지역균형은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의대는 보시는 대로 달리 이제 제시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먼저 전체 모집단의 의대를 제외하면 제출된 서류, 이제 학생부밖에 없죠. 학생부를 토대로 기본적으로 학업 소양을 평가하려고 하고요. 사범대의 경우에는 교직 인적성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해서 복수의 면접위원이 특정 공간에서 한 10분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죠. 거의 이것도 이제 스탠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별로 10분에서 뭐 15분 정도까지 좀 늘어난, 시간이 좀 긴 대학들도 있긴 한데 주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내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대는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의학을 전공하는 뭐 그 자질과 적인성을 면접에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서류 기반 면접 이외에 상황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서류 기반 면접하고 같이 이제 보는 건데, 이 상황 제시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면접 시간도 10분이 아니라 이게 6배입니다. 60분 내외죠. 그래서 면접이 이제 의대 경우에 뭐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다른 대학도 보면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면접의 시간도 길지만 그 시간 안에서 면접의 질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보는 면접의 강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서울대 일반 전형을 한번 볼까요? 서울대 일반 전형은 지금 수시 모집 안에서의 면접의 일반 전형은 제시문 기반입니다. 제시문 기반인데 공동 출제 문항을 활용한 모집 단위, 여기서 이제 모집 단위를 전부 다 제가 제시를 하진 못했는데 모집 단위가 있고요. 또 공동 출제 문항을 활용하지 않는 비활용하는 모집 단위가 이렇게 크게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균형하고 똑같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해서 복수의 면접위원이 이제 면접을 실시하게 되고요.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또 다른 사항은 이게 이제 이 대학, 그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보면 주어진 제시문이든 아니면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든 간에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돼 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1차적으로 면접관이 면접 질문을 던졌는데 그 면접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학생이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의 답이 명확하지 않거나 면접관의 입장에서 또는 이게 답이 좀 다른 답도 듣고 싶거나 뭐 이런 상황이면 우리 면접관 입장에서는 또 추가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상호작용을 잘 타면은 면접 보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면접관이 계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나의 궁금한 점을 묻고 있는 거니까 나쁘진 않은 겁니다. 근데 어떻든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눌 텐데 상호작용이 면접에서 이루어지면 굉장히 낫다. 뭐 어떻든 질문이 왔으니까 답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보셨던 게 이제 직윤에서는 서울대가 15분 내, 10분 정도의 면접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다 30분, 45분 이렇게 해서 그 답변 준비 시간이 주어지고요. 면접, 하는 시간은 15분 내외 정도로 시간을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제시문이 있기 때문에 답변 준비 시간에 답변을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찌됐건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시문을 이해하고 그 제시문을 통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에 어느 정도 답변을, 나의 답변을 좀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해 놔야만이 면접 때 좀 수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공동 출제 문항을 비활용하는 모집 단위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특징이 있는 학과들입니다. 그죠? 보시면 미술대학이 있고요. 뭐 다 여러 가지는 아닌데 수의과대학이 있고 또 의대가 있죠. 그죠? 예, 미대에서는 보면 모집 단위 관련되는 전공 적성이나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자, 여기도 이제 답변 준비 시간이 없어요. 여기는 15분 내외 그냥 면접. 그러니까 이 면접의 강도는 또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이제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반면에 보시면 수의과 대학이나 의과 대학은 뭐 여기는 수의학을 전공하는 것 또는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면접실당 10분 정도에서 총 5개 면접실에서 진행하죠. 여기는 상황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해서 복수의 면접실에서 60분 내외로 진행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뭐 서울대가 되건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의대의 면접들은 굉장히 강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좀 탄탄히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일반 학과들도 마찬가지겠죠. 면접 준비는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에 대해서 미리 많은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대는 모집 요강에서 뭐 대학 크게 다르지 않은데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평가 역량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면접 평가 방식이 따로 있는 거죠. 예, 그다음 한 사람의 수험생을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친절하게도 전형 유형별로 준비 시간이라든지 면접 시간도 아마 그 시기를 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 면접 시간이라든지 준비 시간들을 나열을 해놨고요. 면접 유형은 아까 이제 보셨던 대로 여기는 이제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그죠? 일반 면접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대면 면접이다. 여기 이제 특징이겠죠. 근데 다 대면 면접이 대면 면접을 하는데 뭐가 특징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코로나 때 고려대는 다른 대학에 앞서서 가장 먼저 영상 면접을 실시했어요. 근데 이제 영상 면접을 하지 않고 다 대면 면접을 한다라는 걸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 대면 면접을 하면서도 이 전형이 보시면 계열 적합 전형이잖아요. 이 계열 적합 전형은 이 계열 적합 전형이라는 전형의 이름에 걸맞게 인문계 모집 단위에서도 인문이냐 사회이냐를 두 개를 구분해서 면접 이제 그 질문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게 제시를 한다. 이제 계열 적합이기 때문에 인문이냐 자연이냐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인문 안에서도 인문, 사회 이렇게 계열로 나누어서 면접을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면접 평가 방법이나 점수를 어떻게 주느냐 보면 앞에서 계열 적합 봤잖아요. 계열 적합이 이제 의대는 어떻게 이제 21분으로 제시문 기반 면접하고 그다음에 준비 없이 8분 이렇게 인적성 면접 1, 인적성 면접 2 보잖아요. 저는 이게 준비 시간 없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인적성 면접에서 문제를 주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상황의 대처 능력이랄까요? 문제 해결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면접이라서 굉장히 좀 강도가 높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준비를 좀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상황 제시문 기반 인성 면접이 준비 시간 없이 이렇게 제시문을 숙독한다는 것,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 자체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요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준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말 저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특정 문제들을 주고 이제 그 제시문 때 문제들을 많은 시간들을 좀 할애해서 준비를 하고 가는 거랑 그냥 면접실에 들어갔는데 그 문제를 오픈해서 바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오 이랬는데 면접 시간은 이제 8분 이내니까 좀 시간도 촉박하고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해서 그 상황 제시문 기반 인성 면접에 특히 의대, 고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고대에서는 준비 시간이 없는 경우에 굉장히 당황하지 않도록 또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수시 모집에서 면접 평가가 지금 대면 면접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영상 면접이 아니라 대면 면접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저는 뭐 진행 절차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6점 척도로 지금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6점 척도라는 게 지금 보면 여기 그 6개의 지금 척도 매우 우수 A+, 우수 A, 보통 B, 그다음 미흡 C, 매우 미흡 D, 부적격 F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6점, 5점, 뭐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전체적으로 차이가 6점 정도 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뒤쪽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제가 6점 척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인데 자, 계열 적합형이라고 해요, 고대. 자, 분석력으로 20%를 보고 이 뭐 평가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적용력으로 30%를 그다음에 종합적 사고력을 40%, 면접 태도를 10% 보잖아요. 그러면 전체 이 평가 요소별로 6점 척도를 그냥 줘요. 6점, 그다음에 뭐 5점, 뭐 3점, 또 뭐 6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 평가 요소가 반영 비율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면접 보는 학생들의 점수가 굉장히 뭐 1점 단위로 나눠질 수도 있고요. 이거 점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잘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면접에 있어서 동점자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정도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4개의 평가 요소별로 반영 비율이 다르고요. 그 반영 비율이 다른 것을 6점 척도로 해서 뭐 최대 6점 주고 뭐 이렇게 5점, 4점 이렇게 다르게 주면 이게 수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에서 영역별로 반영 비율을 다르게 주면 점수가 굉장히 복잡하게 뭐 대학별 환산식 나오듯이 여기 또 면접이 굉장히 점수가 잘게 쪼개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평가 내용에 별로 평가 요소의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한 가지 이제 팁은 역시 이런 거죠. 면접 태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계열 적합에서는 종합적 사고력이 40%를 반영하잖아요. 주어진 정보를 논리적으로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핵심인 거죠. 그 다음 적용력이. 그래서 반영 비율이 높은 쪽을 먼저 좀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고대인데 보면 출제 범위가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계열 적합형에 보면 인문이나 자연이나 지금 교과 안에서 과목별로 과목명이 이제 대체로 수능하고 이제 비슷한 출제인데 과목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챙기고 준비하실 때는 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게 내신도 준비를 해야 되고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면접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그럼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수능 준비가 가장 스탠더드한 것 같고요. 면접도 이렇게 이제 그 출제 범위라고 하는 것처럼 과목명이 나와 있으면 결국 이 과목 안에서 어떻게 출제될지는 이제 제시문이라든지 또는 실제 문제가 나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범위는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팁으로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고대 이제 그 MMI, 의과대학 상황제시문 기반 인성 면접인데요. 여기는 앞에서 이제 봤던 이제 종합적 사고력이 40%였고 적용력이 30%였잖아요. 근데 이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의대는 보면 인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40%로 높고, 그 다음에 종합적 사고력, 앞에서 봤던 종합적 사고력이 30%이고요.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이 또 있어요. 20%. 그래서 다른 모집 단위하고 의대는 또 다르다는 점, 평가 요소가 다르고 평가 요소별로 반영 비율도 다르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의대 면접은 별도로 좀 준비를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연대는 수시 모집에서 면접평가 안내를 모집 요강에 사고 있는데 보면 여기는 현장 녹화 면접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현장 녹화 면접이 아니고 대면 면접이 있기도 한데 지원자가 면접을 보시면 면접평가일이 있죠. 1단계 통과한 친구들을 대상을 해서 면접평가일에 당일에 현장에서 녹화한 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복수의 평가위원이 한다는 거죠. 답변 준비가 8분 있고 면접이 이렇게 5분. 정말 자세하게 대학별로 나와 있으니까 목표 대학별로 좀 살펴보면 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장 녹화 면접을 하는 게 지금 다른 대학들이 또 있는지는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어쨌거나, 녹화 면접이라고 해서 뭐 집에서 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면 면접
부터 기준으로 해서 현장 녹화 면접도 마찬가지지만 면접 일정이 이렇게 겹치지 않게 좀 정리해 놓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오전 오후가 될지 시간이 또 어떻게 배정이 될지는 나중에 원서를 넣고 나서야 알 수 있는데 우선 날짜부터 좀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징은 또 보면 국제형은 제시문이 영어로 출제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제인재 전형에서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는 영어 제시문 역시 국제형하고 마찬가지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팁들을 좀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할 때 뭐 특별히 다른 대학이라든지 다른 전형에 비해서 뭘 더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수리 통계 자료 또는 과학 제시문 관련되는 게 포함될 수 있다고 돼 있죠. 뭐냐면 이게 아마 이제 의대를 주로 하는 것 같긴 한데 의대가 아니라 다른 면접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이전에 나와 있던 기출 문제를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좀 많은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제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런 그 유형들이 제시문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세대는 보니까 현장 녹화 면접이 아니라 대면 면접을 보는 데도 있어요. 어디냐면 활동 우수형의 의예과는 17일 날 11월 17일 날 면접을 보는데 30분 이내에 면접을 보는 게 돼 있네요. 나머지 이제 평가 내용들은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희대를 한번 가볼게요. 대학이 바뀌었네요. 자, 경희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네오른의 상스라는 전형이 있는데 다른 앞에서 봤던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하고 다르게 여기는 모든 모집단에 출제 문항이 별도로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 문항을 기준으로 하는 면접은 없고요. 개인 면접이고 면접관 2명이 이제 1명의 지원자를 10분 내외로 스탠더드하죠. 본다는 거고요. 보면 평가 요소가 여기는 인성하고 전공 적합성하고 두 개로 나누어서 이제 50대 5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금 다른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희대는 또 다른 대학하고 다르게 창학 이념 적합도라는 게 있어요. 창의적인 노력, 뭐 진취적인 기사, 건설적인 협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는 실제로 아마 사례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면접에서의 뭐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또는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또는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아래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인 좀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창학 이념이니까 경희대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고대에서 우리가 봤듯이 평가 척도 있죠. 여기도 여섯 개 척도입니다. 탁월한 S, 우수는 A, 양호 B, 보통 C, 미흡 D, 미달 F 뭐 이렇게 해서 이 가감점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고 되는데 어떻든 요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 평가 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 영역별로 세부 영역별로 나오는 점수들을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정리를 해서 총점을 매기게 되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면접 점수도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건국대로 한번 가볼게요. 건국대는요. 이 서류 기반이네요. 제출된 서류에 기초해가지고 개별 면접을 10분 정도 본다는데 서류 기반 면접인 거죠. 근데 여기는 한 가지 참고를 보셔야 될 게 일반 학부나 학과 모집하고 KU 자유전공이 이 평가 요소가 달라요. 여기 보시는 대로 KU 자유전공에서는 성장 역량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일반 학과에서는 진로 역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류 평가든 아니면 면접 평가든에서 평가 요소를 나누는 구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30에서 평가 항목들도 일반적으로 나눠지는 항목하고 거의 유사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KU 자유전공 오면은 진로 역량 대신에 성장 역량을 비중을 올려서 50%를 보고요. 여기에서는 자기 주도성, 창의적인 문제 해결, 다양한 경험 뭐 이런 정도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전공이라든지 계열 관련 이수 노력이라든지 진로 탐색 요구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자, 학부나 학과나 또는 전공은 이미 내가 정해놓은 전공에 맞춰가지고 학생부라든지 학교 활동들이라든지 다 하고 면접에서도 그런 능력들을 역량들을 보려고 하는 건데 이 자유전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전공이라든지 학과에 국한되지 않고 이 학생이 어떤 학과나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간에 준비가 미리 돼 있는지를 살펴보자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 학생이
선택된 학과나 전공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역량들을 보자라고 해서 자기 주도성, 뭐 창의적 문제 해결, 경험의 다양성 등등을 본다고 하는 게 좀 다르다. 그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면접에서 역시 면접 역량을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두고 키워가야 될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숭실대로 한번 가볼까요? 숭실대는요, 수시 5강 안에 면접평가 안내를 굉장히 자세하게 잘 해놨는데, 일반 대학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명쾌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지원자 1인당 15분 내외죠. 면접위원이 2분이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안에 보면 전공 적합성, 인성, 앞에하고 비슷하죠? 예, 건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경희대하고 비슷했던가요? 앞에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경희대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인성하고 전공 적합성이죠. 보시면 여기서 숭실대도 전공하고 인성 두 개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서류 기반 역시 면접입니다. 그래서 50대 50의 비중으로 진로 탐색과 관련되는 전공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근데 여기 자세한 나와 있는 평가 기준들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역량들을 한번 맞춰보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덕성여대로 한번 가볼까요? 자, 대학을 어떻든 간에 이건 제가 정한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주요 대학이라고 하는 상위권 대학이 있지만 중위권이나 또는 뭐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을 좀 살펴보자는 기준으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이것도 서류 기반 면접인데 이 대학도 보면 서류의 신뢰성, 종합적 사고력, 인성 이렇게 해서 서류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네요. 50%의 비중이고 종합적인 사고 30, 그 다음에 인성 20인데 자, 여기도 보면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과 서류 평가 항목의 근거의 타당성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자, 이건 대충 보니까 어떻든 간에 면접이 그렇게 강도가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출한 서류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가 항목별로 어떤 평가를 하는지 세부 내용도 여기 보시면 평가 내용 및 척도 예시라고 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정해지면 이 대학에 학생부의 종합 전형으로 서류를 일단 넣고 2단계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미리 그죠? 1단계 통과한다는 걸 상정하고 지원을 하고 원서를 넣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남아있는 3학년 1학기의 학생부를 채우는 것과 함께 또 면접 준비도 이런 측면에서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든 학생부의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야만이 면접에서도 그 학생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출 서류가 결국 학생부니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어떻든 학생부와 서류죠. 서류와 면접이 동일시 돼야 된다. 이게 유리되면 따로 떨어지면 안 되고요. 어떻든 제출한 학생부에 기반해서 면접이 치러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덕성여대에 보면 또 면접평가 운영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이죠. 일반적인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이렇게 이제 블라인드 면접의 기본이죠. 그래서 뭐 부모의 실명이라든지 직업, 뭐 직장 이런 거, 또 친인척도 마찬가지로 포함 면접 볼 때 보면 나도 모르게 뭐 아버지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서 좀 주의를 기해야 된다는 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네요.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특징적인 대학들이 좀 있어서 찾아봤는데 이대는요,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 고교 추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 면접이에요. 근데 뭐라고 써놨냐면 학업 준비도 주도적 탐구 역량, 논리적인 사고력, 발전 가능성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서류 평가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그대로 면접에서 똑같이 보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부의 내용과 면접이 별도로 따로 떨어지지 않는 이게 별개가 아니다. 그래서 같이 딱 붙어 있는 거니까 학생부의 내용을 서류 평가에서 잘 챙기면서 면접도 똑같이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민대에는 정시 모집에서 이제 조형대학 사고력 평가가 있는데 이거 보니까 이 조형 교육에 요구되는 사고 능력이나 소통 능력을 이제 구술 면접으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때 기초 조형 실기 작품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거라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면접 전형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의 기출 문제를 먼저 찾아봐야 돼요. 여기 이제 뭐 서울대를 예를 먼저 들어놨는데 보면 여기 ROL이라는 데에 지난해 일반 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기출문제 제시문 및 출제 근거라고 있어요.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반 전형에 해당되는 학과의 구술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문제를 실제로 살펴보고 좀 뜯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또 이제 다른 대학을 보면
자, 이 고대네요. 입학 자료실에 보면 2024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여기를 살펴보시면 여기는 이제 면접뿐만이 아니라 뭐 논술이든 간에 등등의 대학별 고사로 출제된 모든 기출 문제가 수록돼 있으면서 출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출제의 근거, 그다음에 해설, 어떻게 채점했는지의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면접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면접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서도 내 면접이 결국 이 대학에서 어떤 그 점수를 주는지 또는 어떤 모범 답안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때문에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 문제를 하나 찾아봤는데 고대 작년도에 이제 인문 문제예요. 계열 적합형에 나왔던 면접 구술 고사 문제죠. 보면 자 출제 범위에서 해당 교육과정의 과목명은 문학, 독서, 한국사, 생활윤리 이제 요 과목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 개념은 시민 참여, 권력, 감시 이런 용어들을 써서 핵심 개념들을 좀 재려고 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제시문은 뭐 가나다 이렇게 있었는 것 같은데 가나다 라마도 있었네요. 자 제시문 중에서 가나, 나나, 다나 여기에 이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보세요. 면접 시간, 준비 시간이 있지만 7분 동안에 하는 건데 이 세 개의 문제를 답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7분 안에 면접 동안에 이 제시문에 관련되는 문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문제에 먼저 답을 하게 되면 차이점 얘기해야 되죠. 그다음 2번으로 넘어가면 여기 또 다 내 시민 뭐 이렇게 가서 가 시장과의 제시문의 지방 요직자의 행위를 평가하시고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제시문을 나가 지향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제시문 가나 다를 모두 활용하여 설명하시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시문이 제시문을 기반으로 하는 면접인데 논술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이 많고 그 대량의 제시문들을 잘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글로 쓰면은 긴 시간 동안 글로 쓰면 그게 논술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제시문이 좀 논술에 비해서는 짧게 나오면서 그 제시문을 분석을 하고 그 제시문에 대해서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말로 답을 하게 되면 이게 면접이 되는 거거든요. 면접 구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좀 중점을 두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 답안을 한번 작성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자연을 한번 볼까요? 자연도 크게 다르진 않는데 자연은 계열 적합형에서 보시면 자, 과목 운명은 물리, 생명과학, 지구과학 각 원이고요. 화투가 있었네요. 그리고 수학이 있었고 수투가 있었고 핵심 개념은 유도법칙, 유도 쌍극자, 염증 반응, 평균값 정리 등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 어려워요. 가라를 읽고 공통적으로 떠오른 개념을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라.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문제 1에서 답한 개념을 이용해서 마와 바의 내용을 설명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에서 답한 개념이 적용되는 사회 현상에서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설명해라. 그 다음에 영희하고 철수가 나눈 대화를 문제 1에서 답한 개념과 관점에서 논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와, 이걸 어떻게 면접을 해? 막 이런 정도로 힘드시죠,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제된 제시문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게 첫 번째예요. 분석할 수 없으면 사실 답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분석했다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석한 내용들을 주어진 질문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조리 있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풀어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기반보다는 서류 기반은 조금 더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복잡하거나 강도가 높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자, 그래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게 숭실대 예를 좀 들어보면 자, 우리 공공학과에 지원한 동기, 그 다음에 창체 활동 중에서 무슨 활동이 활발해 보이는데 활동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고요. 자, 전반적인 성적보다 특정 과목 성적이 좋은데 그죠? 이게 왜 좋은지 또 왜 나쁜지를 알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 지원 전공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현재 이슈가 뭔지,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야는 또 뭔지, 그 다음에 지원한 학과하고 잘 맞다고 생각하는 그 강점과 이유를 설명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과목 선택 동기, 진로에 미친 영향, 수업에서 배운 무슨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이거 확인하는 거죠. 학생부에는 이론이 적혀져 있는데 이 이론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면접에서 확인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탐구 내용도 확인한다.
그다음 수업에서 배운 이 활동을 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뭔가 등등의 질문의 예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서류 기반 면접에 나와 있는 면접 질문의 예시들, 그러니까 학생부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이런 질문들은 비단 이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의 문제들을 다 많이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아보면 문제가 똑같은 문제도 있을 거고요. 비슷한 질문에 이제 뭐 경향의 결의 문제도 있을 텐데 또 다른 결의 문제도 또 있을 거잖아요. 좀 그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분야를 나누거나 아니면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보면 빈틈없이 준비를 한다면 빠져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원한 목표 대학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 있고 또 그 질문들을 활용해서 내가 뭐 수시에서 목표 대학도 있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학들도 지원할 거잖아요. 그 대학에 대한 면접 준비도 저절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대학에서 보면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게 질문을 찾는 거, 답변 연습하는 거, 모의 면접하는 거 이런 부분들 더 자세히 나눠놨죠. 보면 질문 찾는 것은 학생부, 이렇게 서류 기반이니까 학생부예요. 결국, 그죠? 그 다음에 학생부의 활동이 뭔지, 그 다음에 교과 활동의 자신만의 역량, 교과 활동에서 주도적인 활동, 교과 활동에서 심화 활동, 자율 활동에서 강점이 뭔지,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행동 특성, 요런 들에서 자신의 강점이나 역할이나 주체적으로 했던 뭐 내용들이 뭔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찾아도 되지만 요 대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 나와 있는 실제 문제를 통해서 뭐 100개든 간에 또는 뭐 200개든 간에 이렇게 추려보면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잡힌다,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답변 준비에 답변 연습은 뭐 이렇게 확실한 것들이 몇 가지 있네요. 블라인드 안 되죠,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내용이 굉장히 명확하게 분명하게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에 맞는 걸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으면 이게 분명한 답변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관심과 열정, 이게 기본이겠죠, 그죠? 내가 다니고 싶은 대학에서 지금 보는 면접인데, 그 학과의 면접인데, 열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표현 형식은, 답변의 표현 형식은 어법이나 높임법, 아무튼 존중해야 돼요. 면접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굉장히 존중하는 높임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답변하는 속도나 억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답변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느리게 답변해서도 안 되고, 또 말이 잘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적절하게 속도나 억양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모의 면접할 때는 요거는 좀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기를 하는데요. 어찌됐든 모의 면접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면접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계속 뭐 영상을 찍든지 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점검해보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독성여대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역시 서류의 신뢰성이라든지 종합적 사고력, 뭐 인성 등 나눠가지고 면접 질문의 예시 있죠. 앞에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서 제가 뭐 크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좀 다른 게 보면 어떻든 여기 보면 이제 극예술 분야 주제에 관심 많은데 다양한 탐구는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이렇게 좀 구체적인 게 있네요. 동아리 시간에 프레벨과 몬테소리의 이론을 비교 분석했는데 본인의 가치관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한 내용들의 학생부의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질문이 오니까 학생부의 내용을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점검을 해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면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잘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교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교대는요, 보시면 이 면접의 평가 목적이 어떻든 간에 교직 인성, 교직 적성, 교직 교양에 맞춰서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이 있느냐, 교사로서의 잠재 능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교육과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재는 건데, 실제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질문 1, 질문 2, 질문 3이 있는데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면요. 자, 야구대회 결승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팀에서 타격 능력이 우수한 세록이가 마지막 타석인데 감독은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세록이에게 희생 번트를 지시했는데 세록이는 감독의 지시를 거부하고 타격하여 득점을 했어요. 야, 내가 감독이라면 세록이를 어떻게 지도할 건가? 그렇게 지도한 이유는 뭔가? 뭐 이런 것.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는 않아 보이지만 뭐 쉽지도 않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주관이 분명한 이제 교육적인 교사로서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질문 2, 질문 3은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가세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철도와 도로와 항해 모형을 이제 가지고 최선의 경로냐, 그죠? 아니면은 뭐 이제 경로를 스스로 만드느냐, 아니면은 이제 뭐 항해 모형은 만드는 거지만은 철도 모형은 또 정해진 대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경로들을 길을 선택하는데
어떤 게 장점인지 어떻게 단점인지 요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를 수업 상황과 연결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쉽지 않아 보이는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제 작년에 나온 이 이제 기출 문제긴 한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최근에 핫 이슈와 관련되는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면접에 관련되는 대비를 잘 해야 될 텐데 면접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왜 뭐 일괄 합산 전형이면 면접을 합산해서 보고 또 단계별 전형이면은 단계별 전형 1단계에서 뭐 서류로 또는 1단계에서 내신으로 선발을 해놓고 3배수, 5배수 선발을 해놓고 왜 2단계에서 면접을 볼까요? 네, 답은 분명하죠.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든 내신이 좋거나 1단계 통과가 굉장히 잘했더라도 최종 이 학생을 만나봤더니 이 학생은 대면에서 봤더니 아니면 봤더니 아닌 것 같아요 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1단계 안에 들은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뭐 1단계 들었는데 5배수잖아요. 5배수 안에 들었는데 제가 5배수의 거의 끝일까요? 아니면 5배수 중에서도 가장 앞쪽에 있을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당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단계 안에 든 친구들 중에서 2단계 면접에서 당락이 뒤바뀌는 경우가, 그러니까 정원만큼, 선발 인원만큼 들어올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뒤바뀌나.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정말 우리 학생들 많이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1단계 안에 들면은 무조건 가능권 안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면접 역량이 뛰어난 경우라면 우리 학생이 가점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면서 최종 합격자가 갈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면접 방식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서류 기반이 있고 제시문 기반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 그 다음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 대학에서 만약 모의 면접이 있으면 그 모의 면접도 시행을 보고 또 대학에서 준비한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을 또 참고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기출문제 확인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요거는, 어떤 과목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고 이제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가 되긴 할 텐데, 실제로 기출문제가 어느 범위인지를 또는 어느 난이도인지를 간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조금 넓고 깊은 공부를 통해서 면접을 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쌓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학생부의 교과 성적이 완벽하면 가능하려고 보여지지만 면접에서 물어보는 것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른지를 기출문제라든지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나오는 채점 근거라든지 또는 문제를 분석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서 좀 파악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선배 경험 중요합니다. 이거는 실제 이제 내가 속한 모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나온 자료일 수도 있고요. 또 대학에 보면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우리 학교는 아니지만 합격한 선배들의 후기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써져 있잖아요. 그런 걸 읽어보시면 동병상련이라고 어떻든 간에 뭔가 좀 합격한 선배들의 기운을 좀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배들이 어떻게 합격했는지 후기를 좀 읽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터넷에도 자료가 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요한 게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은 우리 학생들이 준비하면서 이거 괜찮다라고 보실 참고하실 수 있어도 이게 이제 실제로 근거가 있거나 또는 그 대학에 면접하고 이게 뭐 신뢰가 있는 자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들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돼서 꼭 좀 그 근거가 있거나 신뢰도가 있거나 믿을 만한 내용들을 좀 써야 된다,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제시문 기반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이 면접은, 면접관이 질문하신 내용들을 말로 이제 설명하면서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말로 자세하게 전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 준비는 뭐,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는 교과 내용과 밀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업이죠. 학습과 관련되는 내용에서 발표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조리 있게 완벽하게 잘 해나가면은 면접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류 기반 면접처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수업의 교과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어떻든 좀 깊이 있게 발표하고 질문하고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제시문 기반 면접, 물론 서류 기반도 포함됩니다만 중요한 게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이걸 확실하게 정리해서
말로 전달하고 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충 알게 되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념이라든지 또는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내가 알고 그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면접관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평소 습관들을 계속 드리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제시문 기반 면접은 어떻든 간에 이제 뭐 서울대, 연대, 고대처럼 상위권에 있는 대학, 주요 대학이라고 보시면 서류 기반 면접들은 면접은 일반 대학에 다 이제 준용이 되는 거라서 좀 열심히 좀 챙겨가야 되는데 이게 다른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막 6개 대학이든 7개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몽땅 모아서 뭐 100개가 되건 200개가 되건 질문을 이제 집대성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 이외의 대학들도 모아보면 아마 빈틈없이 다 빠져나갈 게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 문제들이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든 그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살펴보시되 이거는 지금 그 자기소개서가 거의 없고요. 일부 있는데 여기 좀 학교생활 기록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성화 대학들 일부 위주로 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만약 내게 된다면 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차원이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가장 첫 번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확인했던 게 뭐냐라는 거, 했던 게 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 때문에 학생부에 한 줄로 나와 있는 것들도 내가 실제로는 학교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뭐 외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키워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나온 질문에 대한 면접관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정말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을 답변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면접 상황에서 당황할 수도 있죠. 낯선 뭐 상황일 수도 있고 갑자기 이제 멍할 수도 있고 뭐 백지 상태일 수도 있고 이러면 이게 뭐 답변이 잘 안 되거나 기억이 또 답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억이 잘 안 날 때는 죄송합니다 면접관님 제가 갑자기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훈련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깊고 넓게 생각해서 답변할 내용은 단기간에 학습으로 채울 수 있는 기본이죠. 이건 제시문 기반 면접하고도 통하는데 학생부에 한 줄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답변을 나오면은 이게 뭐 배운다고 해서 내가 외운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이제 하고 있는 자료들을 좀 챙겨가지고 공부도 좀 하고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챙겨보고 자료도 그 다음에 그 관련되는 책도 좀 읽어놓고 하면 면접 상황에서 내가 학생부의 내용과 함께 내가 이제 그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출서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예상, 이거 얘기하겠죠. 내가 지원한 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의 질문들을 다 모아서 집대성하게 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하고 스스로 피드백 해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계속 내 영상을 보면서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이제 좀, 잘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학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대로 정해놓은 면접의 평가 요소별로 나눠진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항목의 세부 항목별로 내가 잘하는 건 뭔지, 부족한 거, 이외에 또 뭐 잘하는 거, 부족한 거, 또 보통인 거 이런 것들을 다 점수화 시켜서 나눠놓고 나중에 계속 보완을 해 나가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한번 나온 것 같은데 면접 태도는 매우 공손하게, 그죠? 면접관님이 정말 제 마음에 안 들고 인상이 좋지 않아요 하더라도 나는 공손하게 이 면접장에서 면접관님들에게 내가 받은 질문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서 명확하게 잘 전달을 해야 한다라는 습관들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면접에 대한 준비 좀 되실까요? 이제 앞으로 하시면 되니까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보면 수시에 6번 지원하잖아요. 우리가 6번에 지원을 하면 상향 지원도 하고, 뭐 적정 지원도 하고, 안정 지원도 하고 이럴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 대학 지원은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목표 대학을 지금 생각하고 계실 거잖아요. 특히 뭐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나는 이 대학을 꼭 지원합니다라고 하면, 그 대학에 관련되는 학생부 준비를 이제 3학년 1학기 또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서 준비를 하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학생부와 함께 면접 준비도 지금부터 같이 조금씩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대학의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대학은 반드시 꼭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1단계 통과도 어렵고 면접도 어렵고 이러면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학생부와 면접을 조금씩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꼭 그 대학은 지원을 하자. 그래야 전체적으로 올해 수시 지원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요? 합격할 수 있다. 내가 목표한 데를 갈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조금 더 업된 상향된 그런 입시를 좀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면접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면접 어렵다. 근데 어렵지만 어떻든 대학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준비한 대학별 고사의 전형 요소가 면접이거든요. 물론 논술도 있지만 그래서 면접에 좀 적합하거나 면접을 좀 잘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우리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그 통로이지 우리 학생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형 요소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목표라는 대학의 전형 유형의 면접을 잘 준비를 하셔서 간다면은 수시 모집에 원하는 목표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